이번 자료는 금융 서비스 산업의 프로세스 혁신과 진화에 관한 연구라고 해갖고 해외 송금 기능을 중심으로 된 사례 연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은 금융에는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 산업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산업들이 어떻게 프로세스 혁신과 진화를 하는지 사례 연구를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자가 김상유, 김길선 선생님인데,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2020년도 8월에 24권 3호에 30페이지 분량으로 게재가 되었죠. 발행처는 한국경영학회고, 우리가 이제 DBPR라는 데서 저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DBPR 다운로드는 학교 안에서만 되고 학교 외부에서는 우리가 다운로드 되기가 힘들어요. 라이센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논문들을 주로 뭐 유료 서비스에서 사기도 하는데, 구매를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 도서관 같은 데 와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게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의 원문을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 그 논문들은 파워포인트를 요약된 거를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드래프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드래프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학회 학술지는 일정한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문 초록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을 두 괄식으로 앞에다가 잘 서술하고 있어요. 본 연구는 경제적,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금융 서비스 산업, 그 중에서도 해외 송금 서비스의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발생과 경쟁, 그리고 안정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금융 서비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의 패턴을 분석해 서비스 산업의 혁신 모형인 프로세스 혁신 진화 모형을 제안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업혁신 이론이라는 것들 문헌 연구하고요. 서비스 산업의 혁신 초기 과정은 초창기 서비스 개념이 출시되면서 이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 프로세스 혁신은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융복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이런 프로세스 혁신 모형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에 관련된 이론과 모형을 풀어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융복화가 단계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목을 해갖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4차 산업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5G, 여러 가지 ICT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 뭐 넘어오면서 디파이라고 하고 탈중앙 금융화 서비스라든지 암호화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해외 송금 분야에서 활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논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상유 선생은 보면은 여기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서강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직 중이면서 본인이 이러한 일들을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걸 이제 이론화, 논문화 하면서 학문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죠.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선임연구원 하시고 있고요.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로 굉장히 충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논문을 보다가 산업혁신 모형, 이 논문을 이제 보면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프로세스 관련돼 가지고 이걸 금융에 접목을 시켜갖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진화 발전 단계 네 단계를 만들어갖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특히나 해외 송금 서비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정적 모형이라든지 동적 모형들 각 학자별 연구자별로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 볼륨이면 아마 박사학위 논문 쓰기 전에 초벌 논문으로 썼던 자료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뭐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자가 얼마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특히 이제 연구 문제 중에 제조 산업에 주로 적용되던 기술 진화 관점의 동적 모형이 금융 서비스 산업 내 해외 송금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김일선 그 서강대 교수님의 2011년도 자료라든지, 이분이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 있으니까 지도 교수 같은데 이런 논문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진화 발전시켰죠. 서비스 산업의 프로세스 혁신 진화 모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양한 내용들은 분량이 30페이지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니까 요거를 요약 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앞에 드라프트에 이어서 이제 부경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 문희성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요약 논문 과제 냈던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파워포인트를. 그 다음에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출처 같은 거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이라고 하면 서론의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이분은 이제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선행 연구를 통해 갖고 차별화된 연구 내용이라든지 기존 연구를 통해 갖고 해외 송금 서비스의 프로세스 혁신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잘 했어요. 서론에 보시면은 뉴 노멀 시대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삼저 현상이 발생했었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삼저라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등으로 동현상으로 인해 새롭게 경제 질서가 재편됨. 지금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성장뿐만 아니라 뭐 마이너스 성장도 겪었고, 지금은 이제 돈을 워낙에 많이 풀다 보니까 고금리,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죠. 과거 고성장 시대와 달리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 규제의 강화된 환경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어떠한 계기로 해갖고 완전히 이제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를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천동설 이런 거를 믿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가 딱 나타나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 발전, 산업 혁신의 발전,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발전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핀테크라든지 테크핀 등 진화된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등장한다. 핀테크는 파이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게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IT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걸 우리는 테크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권 회사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건 핀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에 금융산업 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전통은행의 공통된 위기의식이 발전했고, IT 기술 기반의 기능과 업종의 융복화가 활발하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와 산업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금융 산업 전통 은행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기존 전통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이런 데서 전기 자동차 개발하려고 그러죠. 그런 이제 신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적 혁신 모형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모델 오브 이노베이션의 관점을 토대로 기술 발전에 의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과정의 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프로세스 혁신 진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자면은 금융 서비스 중 해외 송금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며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연구 가설로 보시면은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융복화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 발전하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산업혁신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론적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켜갖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걸 풀어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이 뭐 1986년도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 배경이라든지 뭐 개념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대한 인식 연구를 주로 보면은 뭐 리버스 프로덕트 사이클하고 역제품 주기설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은 제조 산업과 달리 초기에 프로세스 혁신이 선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 혁신이 따른다고 뭐 하는 이런 학자들의 기존 연구도 조사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갈 로주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비기술적 형태의 혁신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 갖고 서비스 산업 생산 과정에서 고객 참여 및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접점,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기술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뭐 제가 이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발음하기가 좀 정통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잘 들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표기된 대로 하면은 헛토 그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신더 뭐 기타 등등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한 2016년도 연구는 서비스 혁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에 초점을 연구로 했다.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있고, 다음 자료를 보면 해외 송금의 구조와 기존 기술에 대해서 보면 네트워크란 사용자가 자금을 송금하고 수취할 수 있는 접점 역할을 하는데, 기존 네트워크의 종류는 은행의 환어음이라든지 항공 우편, 전신을 통해 갖고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전신은 텔렉스의 기반 기술로 우편 방식보다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나 프로세스 구조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대1 연결 구조의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의 설정 이유, 금리라고 하는 가격적 요소를 배제하고 서비스 전달 중심의 기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프로세스의 변화가 활발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고유한 특성인 고객 참여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연결 요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 문제로 기술 진화 관점의 동적 모형이 금융 서비스 산업 내 해외 송금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연구 모형으로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융합화의 단계를 거치는 해외 송금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이 자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혁신 진화 과정을 표시를 했고, 각 단계별로 이제 프로세스 혁신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금융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단계로 해갖고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스위프트라는 거 있는데,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ing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1973년도에 은행들이 15개국 239개 은행이 연합하여 설립한 국제은행 간 금융정보통신협회를 말하고, 2019년 현재 200개 국가의 만 천여 개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간의 업무를 표준화된 언어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통신망을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산업 내 금융정보 교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송금인과 송금은행, 수취인과 수취은행, 중개은행이 참여한 해외 송금 형태를 띠는데, 스위프트를 쓰게 되면 속도, 거래량, 보안, 비용 측면에서 표준화된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 선진국들이 뭐 러시아 규제 같은 거 하고 올 때 이런 뭐 스위프트 금융망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대북 제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걸 막 들고 나오는 거죠. 국제가 은행망을 막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표준화된 그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를 통한 해외 송금 프로세스는 송금인이 뭐 송금은행에 보내고, 중개은행을 통해 갖고 수취은행에 보내면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입금을 해주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전신료 뭐 예를 들어 1,000달러 보낼 때 뭐 30달러 송금 수수료 전신료가 송금은행에서 받아가고요. 그 다음 중개 수수료를 중개은행에서 10달러 가져가면 벌써 40달러가 빠지니까 960달러를 받게 되는 거고, 수취은행에서는 수취 수수료,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 빼가지고 알파 해가지고 수취인은 1,000달러에서 일정 비용을 제하고 받겠죠. 960달러 미만으로. 근데 요게 이제 이런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게 되면은 뭐 은행 뭐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이제 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보다 이제 더 비용을 송금 수수료 전신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개발, 발전, 진화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를 수수료라든지 전신료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시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다음 표준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온라인 뱅킹, 인터넷 뱅킹의 도입을 통해 갖고 단순화가 되는데, 작업 환경이나 절차를 재배치 또는 재개함으로써 업무를 더 쉽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뱅킹을 통한 해외 송금 프로세스를 보면, 기존 방식 영업점은 고객, 직원, 영업점 단말기, 스위프트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온라인 뱅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배제해버리고 고객이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갖고 스위프트로 보내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좀 비용이 단순화되면서 줄어들겠죠, 절차가.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에 이제 그 모듈화 해갖고 핀테크화 이렇게 하는데, 예금, 대출, 송금, 보험, 자산관리, 기존 전통 은행 시스템 내에 그 원스톱으로 제공되던 기능 요소들이 분화하여 독자적인 기능으로 특화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요런 이제 서비스들이 하나로 뭉쳐져갖고 모듈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서비스 기능들이 기능 단위로 모듈화되어 그중 특정 기능이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조합을 통하여 기능이 고도화되고, 핀테크 기업에 의해 전문화 특화되어 기능이 출현된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트랜스퍼와이즈, 아지모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여러 소액 송금을 하나로 모아 한 건의 송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를 낮추는 풀링 방식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송금 방식에는 풀링, 페어링, 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실무자분이 이런 그 사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도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링은 여러 소액 송금을 하나로 모아 그 자금을 한 건의 송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페어링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송금 시 통화를 서로 짝을 맞추어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네팅이라고 하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 재무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 국내외 송금 교환소를 통해 해외 송금 거래 내역을 상기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실제 거래 없이 이용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트랜스퍼 와이즈의 해외 송금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그림들을 잘 캡처해 갖고 넣어놨는데, 뭐 A 국가 B 국가에 갈 때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절차들은 이제 본문을 좀 한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를 통한 해외 송금 프로세스의 모듈화 해갖고 보면은 기존 전통 방식 딱 보더라도 여러 단계 은행의 막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하고 복잡하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핀테크 뭐 트랜스퍼 와이즈를 통하면은 굉장히 고객 간 연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화되면서 훨씬 더 비용적인 수수료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융복화가 마지막 단계에 진행이 되는데, 핀테크 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기존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기능과 기능 간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기능 및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금융 서비스에서 융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해외 송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시켜 프로세스 혁신의 관점에서 융복화를 구현한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페이오니아, 이거 참 회사 이름 잘 지었죠. 파이오니아를 페이오니어 해가지고 금융 쪽에 이제 개척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라든지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페이오니아 기업의 역할은 해외 송금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외 전자상거래상에 발생하는 지급 결제 및 대금 수치, 정산, 환전,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상점의 자금 관리, 세금 납부 등 금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오니어를 통한 송금 서비스의 융복화 흐름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페이온 가상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해외 물건을 사고 결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 카드 뭐 이런 것들 막 활용해 갖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페이오냐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상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생산과 전달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융복합 서비스가 실현이 됐다. 이거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림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드라프트 논문들을 좀 찾아가고 한 번씩 읽어보면 개념이라든지 흐름 뭐 이런 거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 해외 송금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단계를 표로 이 저자가 아주 잘 요약을 해놨어요. 시기별로 보시면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썼는데, 뭐 우편 텔렉스라든지 뭐 전자와 예전에는 은행 간 1대1 연결 구조, 프로세스는 국제화 및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는데,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1973년대부터 이제 슬슬 국제 이제 표준화 해갖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은행 간 또는 여러 은행과 여러 은행이 연결되고 규모의 경제라든지 인건비가 이제 서서히 절감되고, 1995년부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단순화, 인터넷 뱅킹, 그래갖고 1995년부터는 인터넷 뱅킹, 2009년부터는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갖고 단순화, 은행 간 은행과 고객 간 연결이 단순화가 됐고, 시공간 제약성이 탈피되면서 온라인 채널로 기능이 분리 및 고객 확대가 참여가 확대됐고, 은행 고객 간의 접점 감소로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은행 점포라든지 지점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이제 가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 업무를 많이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상과대학 출신보다는 IT 공학 계열이 은행에 이제 많이 취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2010년도부터 이제 모듈화 융복합화를 통해 갖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탈집중화, 고객과 고객 연결이 되면서 국가 내 상계 처리라든지 국경 간 이동 금액 및 건수의 축소가 많이 되고 있고, 제조업, 융복합화, 은행 고객 간의 통합, 산업 간의 통합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금융 간의 결합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이제 프로세스 혁신 단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걸 추가적으로 해갖고 요즘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디파이, 그래갖고 탈중앙화, CDBC, 그래갖고 전자화폐, 뭐, 전자화폐, CDBC,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이 엄청나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탈중앙화, 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등을 통해갖고 거래되는 해외 송금이라든지, 요런 기능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확장된 연구를 하면은 새로운 연구 거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통해 갖고 요약이 이제 결론에 아주 잘하고 있는데, 프로세스의 이동을 통해 갖고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 복합화를 금융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송금 이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제조업에 있었던 프로세스 혁신을 금융 서비스까지 확대해가지고 진화 모형을 제시했고요.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빈곤층을 위한 금융으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송금 기능에 맞추어 기술 혁신 및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통은행을 포함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의 금융 서비스 산업과 진입, 서비스 확장 현장을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하고, 기존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비금융 회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를 매개로 한 신금융 서비스 산업이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산업,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보험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잘 제시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 갖고 은행 산업이 발전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실증적으로 뭐 분석을 했다 그러는데, 실증이라고 하면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통계적 수치라든지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문헌 연구, 탐색적 문헌 연구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단계별로 은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설문조사라든지 2차 자료를 사용해갖고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증적인 연구다라기보다는 탐색적인 사례 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논문은 이제 체계나 흐름, 뭐 차별성, 뭐 접근성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에 근무를 하면서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 이 이후에 송금 업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진화했는지 동태적인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